어머님, 이제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승의 미련은 다 잊으세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한다고? 내 피를 말려 너희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냐? 방을 나간 뒤에도 그 서늘한 음성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정씨 마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분 뒤로 쏟아버린 탕약의 비릿한 독초,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만약 그 약을 마셨더라면 지금쯤 마님은 정신이 몽롱해진 채 자식들이 이끄는 대로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산송장 방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마님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장롱 구석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안감이 다해진 낡은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임종을 앞두고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마님의 손에 쥐어주었던 마지막 유산이었지요. 당시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혹여나 세상이 변하고 자식들이 천륜을 잊어 당신을 벼랑 끝으로 몰거든? 그때 이것을 열어보시오.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방패이자 칼이 될 것이오. 그때는 그저 남편의 노망 섞인 걱정이라 치부하며 깊이 넣어두었던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명숙은 남편의 그 해안의 몸서리를 찾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묵직한 루스의 열쇠 꾸러미와 누렇게 빛이 바랜 가죽 수첩이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정씨 마님의 눈동자가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강직한 필체로 적힌 집원들과 정체 모를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단순히 땅의 경계를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선대부터 몰래 숨겨두었던 금광의 매포처와 당시 이 지역 유지들이 자행했던 온갖 비리가 담긴 치부책이 결합된 비밀의 지도였습니다. 명숙은 전율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무뚝뚝한 양반으로 살았으나 사실은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본성을 진작에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게지요.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드나 지혜는 짐승을 다스리는 채찍이 된다. 부인, 부디 이 채찍을 휘두르는데 주저하지 마시오. 마당 저편에서는 벌써 재산을 나눌 궁리에 신이 난 목소리가 담장을 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 노인네 도장만 찾으면 파주 땅은 우리 거예요. 서울에 빌딩 한 채 올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며 마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눈물이라기보다 안구에 맺힌 차가운 증오의 파편이었습니다. 마님은 낡은 수첩을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련한 노무의 모성애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들을 심판하는 엄격한 가주의 기계뿐이었습니다. 명숙은 방문을 향해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보물이 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다만 그 보물이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라.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 구석의 낡은 벽장을 밀었습니다. 수십 년간 먼지가 쌓여 움직이지 않을 것 같던 벽장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밀려나자 그 뒤로 성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어두운 틈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알려준 비밀 통로였습니다.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안방에 남은 것은 텅 빈 사발과 주인을 잃은 낡은 이불뿐이었습니다. 비밀 통로의 육중한 돌문이 닫히는 순간 방 안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횃불을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너머로 드러난 지하 복도는 수십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 서늘하고 습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타고 흐르는 눅눅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명숙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수북이 쌓인 먼지가 발등을 덮었으나 그녀의 신경은 오직 품속의 수첩과 눈앞의 어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 가문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차가운 돌벽을 짚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 관절이 비명을 질렀지만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그 고통을 잠재웠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던 자식들의 목소리였으나 지금 명숙의 귀에는 그저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들개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섭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괴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건네주었던 노스의 열쇠를 꽂아 돌리자 쇠와 쇠가 맞물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괴짝은 비명을 지르며 열렸고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서찰과 장부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 참아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자들의 추악한 기록이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서찰 한 뭉치를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진호가 도박빚을 청산하기 위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담보로 잡고 몰래 작성한 가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장까지 정교하게 위조된 그 종이 조각들은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휘두른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분노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며느리 박 씨가 자신의 친정 오라비와 주고받은 서신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서신에는 시어머니의 정신을 흐리게 할 독초의 종류와 투여량 그리고 요양원으로 보내기 위한 치밀한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명숙이 죽은 뒤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배분표까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나를 산송장으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 앞에 명숙은 가슴을 쥐어짜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헌신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끼니를 거르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그 고단한 세월이 고작 배신이라는 칼날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명숙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이 확인된 순간 명숙의 가슴 속에서 마지막으로 타오르던 모성애의 불꽃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들을 단죄하려는 서슬퍼런 복수심이 들어찼습니다. 명숙은 서찰들을 품에 넣고 석실 안쪽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는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적의 목을 노리는 노련한 사냥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통로를 타고 내려오는 자식들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은 횃불을 끄고 어둠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오직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통로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아들과 며느리가 석실 입구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사라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금괴와 땅 문서를 차지하겠다는 광기 어린 탐욕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습니다. 횃불 하나에 의지해 어둠 속을 헤매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제 발로 지옥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망자와도 같았습니다. 아들은 벽면을 더듬으며 보물이 숨겨진 비밀 공간을 찾으려 안달이 났고 며느리는 바닥을 살피며 혹시라도 떨어져 있을 폐물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명숙은 석실 구석벽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추악한 움직임을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저기 빛이 보여? 어머니가 저기 보물을 숨겨둔 게 틀림없어. 아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심해. 이 노인네가 무슨 짓을 했을지 몰라. 하지만 저 상자만 열면 우린 이제 평생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승리감에 취한 비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말로 할 때 나오세요. 그 수천만 내놓으면 요양원 안 보내드릴게. 우리가 잘 모실 테니 제발 욕심 좀 버리시라고요. 아들의 비열한 회유책에 명숙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숙은 남편이 생전에 설계해 두었던 지하 석실의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장치는 가문을 위협하는 외부 침입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오늘은 가문의 가치를 땅에 떨구고 천륜을 저버린 내부의 적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아들내외가 석실 중앙의 평평한 돌판 위로 올라서는 순간 명숙은 벽면에 튀어나온 기계 장치를 힘껏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육중한 돌판이 아래로 꺼지며 거대한 함정이 입을 벌렸습니다. 자식들의 처절한 비명이 지하 공간을 가득 메웠고 이내 둔탁한 추락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명숙은 횃불을 다시 밝히고 구덩이 아래를 냉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구덩이 아래로 떨어진 아들내외는 먼지와 흙탕물 속에서 비참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듯 비명을 질러댔고 며느리는 공포에 질려 넋이 나간 표정으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물상자라 믿고 죽기 살기로 움켜쥐었던 것은 금괴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상이 낱낱이 기록된 치부책과 빈 문서 더미였습니다. 명숙은 구덩이 위에서 무겁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가문의 유산이 바로 이것이다. 평생을 기만과 탐욕으로 채워온 너희의 삶이 이 종이 몇 장에 다 적혀 있구나. 부모의 목숨을 담보로 탐내던 보물이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였다는 사실이 어떠냐. 명숙의 목소리는 석실 벽을 타고 울려 퍼지며 자식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제발 꺼내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아들의 애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통곡 소리는 명숙의 마음을 조금도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준비해둔 철망을 끌어당겼습니다. 쇠와 쇠가 맞물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구덩이의 입구는 단단히 봉인되었습니다. 묵직한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는 자식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추악한 죄악을 씹으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절규하는 자식들을 뒤로 한 채 지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명숙의 손에는 이제 가문의 고름을 짜낼 섰을 퍼런 심판의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자 세찬 빗줄기가 그녀의 젖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도 이 가문의 비극을 씻어내려는 듯 요란한 천둥을 내리쳤습니다. 명숙은 빗속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문의 원로들이 모여 있는 사랑채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쇠약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한 자식들을 가문에서 영구히 제명하고 진정한 가주로서의 위엄을 세우기 위한 명숙의 위대한 여정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빗물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곧 가문의 모든 수치가 만천하에 공개될 것이고 진정한 인과응보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늘을 뒤덮은 검은 구름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괴하게 뒤틀리며 대지를 집어삼킬 듯 요동쳤습니다. 장대비는 기왓장을 부수어 놓을 듯이 세차게 쏟아져 내렸고 명숙의 낡은 저고리는 이미 물에 흠뻑 젖어 살갗에 차갑게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혹한보다 더 차가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숙은 지하 석실의 비밀 문을 단단히 잠그고 자물쇠의 차가운 금속 촉감을 손끝으로 느끼며 결연한 표정으로 가문의 어른들이 모인 사랑채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는 지하 구덩이에 갇힌 자식들의 비명이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으나 명숙의 심장은 이미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굳어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 비명조차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이었겠으나 천륜을 저버리고 어미의 목숨을 담보로 탐욕을 부린 자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인과응보뿐이었습니다. 명숙은 사랑채 마루에 올라 젖은 집신을 벗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잔불 빛을 응시하며 잠시 숨을 고른 뒤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는 갑작스러운 노파의 등장을 의아하게 여기는 가문의 원로들과 문중 숙부들이 모여 중대한 사안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기력이 쇠의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던 명숙이 이토록 서슬퍼런 기세로 비바람을 뚫고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명숙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가 젖은 몸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그녀의 어깨에서 떨어진 빗물이 방바닥을 적셨지만 명숙의 눈빛은 그 어떤 시퍼런 칼날보다 더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품 안에서 묵직한 가죽 수첩과 붉은 명주실로 단단히 묶인 서찰 뭉치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이 밤중에 웬 노파가 이리 무례하게 사랑채를 넘보는가? 문중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문중의 가장 높은 어른인 숙항 어르신이 벼루를 만지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법도를 말씀하셨습니까? 문중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제 자식들이 저지른 이 천인공노할 짓부터 먼저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식의 목숨줄이자 동시에 이 가문의 명줄이기도 합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건조했으나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가주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내 무덤을 파고 있었으니 이제 가문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묻고 썩어 빠진 고름을 짜내고자 합니다. 어른들께서는 이 기록을 보시고 가문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어른들은 명숙의 강경한 태도에 압도되어 서서히 장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의 첫 장에는 아들 진호가 노름빚을 청산하기 위해 가문의 대대로 내려온 문중선산을 담보로 잡고 가문의 인장을 정교하게 위조해 작성한 위조계약서가 고스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종이 끝에 찍힌 붉은 인장은 아들이 어머니와 가문을 향해 휘두른 배신의 낙인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른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명숙은 멈추지 않고 며느리 박씨가 자신의 친정 오라비와 주고받았던 추악한 서신들까지 하나하나 폭로했습니다. 서찰에 적힌 내용은 차마 인간의 말로 옮기기조차 민망한 폐륜의 극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정신을 흐리게 할 독초를 구하는 법,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보내 재산을 가로챌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명숙이 죽은 뒤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적힌 탐욕스러운 배분표는 문중 원로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가문의 법도는 추상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를 해하려 모의하고 문중의 가산을 사사로이 가로채려 한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인이었습니다. 숙항 어르신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벼루를 탁자에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것은 가문의 수치이자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는 범죄라고 말입니다. 명숙은 피눈물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식의 배신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으나 썩어가는 가문의 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어른들은 긴 논의 끝에 명숙의 요청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 위에 붉은 줄을 긋고 그들을 가문의 족보에서 영구히 제명하여 성씨조차 쓸 수 없게 만드는 파문이 결정되었습니다. 명숙은 판결문을 손에 쥐고 다시 빗속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배신자들에게 진정한 인과응보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보여주는 마지막 절차뿐이었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대지 위로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은 가문의 추악한 비밀과 해묵은 원한을 모두 씻어내버린 듯 아침 공기는 더없이 맑고 서늘했습니다. 명숙은 다시 안방 벽장 뒤의 비밀 통로를 열고 지하 석실로 내려갔습니다. 구덩이 아래에는 공포와 추위,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에 지친 자식들이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려했던 비단 옷가지는 흙먼지와 오물로 더럽혀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번들거리던 탐욕의 눈빛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명숙은 그들의 머리 위로 문중 어른들이 직접 서명하고 인장을 찍은 제명 판결문을 천천히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꺼내만 주세요. 아들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의 은혜를 잊고 짐승 같은 짓을 했습니다. 제발 이 철망 좀 열어주세요. 평생 머슴처럼 살며 속죄하겠습니다. 며느리 역시 울먹이며 명숙의 발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명숙은 자식들의 처절한 애원을 뒤로하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너희가 그토록 탐냈던 가문의 성씨와 재산은 이제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에 너희의 모든 권위와 존재가 지워졌으니 너희는 이제 이 땅 어디에서도 조상의 이름을 빌려 살 수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명숙은 구덩이의 철망을 열어주었으나 그들이 나가는 길은 안방이 아닌 산 너머 멀리 연결된 좁고 험한 뒷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명숙의 냉정한 모습에 절망하며 어둠이 가시지 않은 산길 속으로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은 금괴가 아니라 평생을 따라다닐 배신자의 낙인과 부모를 버린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멍에뿐이었습니다. 명숙은 홀로 남은 집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가죽 수첩에는 단순히 금광의 위치나 재산의 목록만 적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문을 지탱하고 사람답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숙은 비밀 석실에 숨겨진 재물들을 하나씩 꺼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대신 마을의 굶주린 백성들을 돕고 무너져가는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전액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지만 지혜는 사람을 구한다는 남편의 마지막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명숙의 선행은 소리 없이 온 마을로 번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문의 수호자이자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숙의 이름은 이 지역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자식의 배신이라는 처절한 시련을 지혜와 강단으로 이겨내고 가문의 명예를 바로 세운 위대한 여인의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매일 새벽 대문을 열고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이나 비밀의 열쇠가 아닌 가문을 정갈하게 보살피는 부드러운 빗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끔 자식들이 사라진 산 너머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으나 결코 그들을 그리워하거나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하늘 넘어선 진정한 자유와 내면의 깊은 평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위험은 금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주가 지닌 도덕적 결단과 강직한 기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숙은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명숙은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인생의 가을에 만난 비바람은 나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오히려 나를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들었구나. 명숙의 뒷모습은 새벽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녀가 걸어온 길은 가문의 역사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황금빛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흐르는 바람조차 명숙의 위대한 결단을 기리며 부드럽게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문의 새로운 역사는 그렇게 명숙의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후세의 가슴 속에 흐르게 될 것입니다.